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알려주는 강동경희대병원 H로그입니다. 와, 여러분 이 먹방 BJ들 드시는 거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들 햄채면 얼마나 드십니까? 저는 사실 이 햄버거 세트 하나만 먹어도 배부른 편인데요. 사실 이런 마음 좀 그렇지만 라면 2개 끓여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오늘은 먹방 BJ들처럼 많이 먹는 게 과연 위가 큰 사람들인지 아니면 위가 잘 늘어나는 것인지 비만대사외과 최성일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동경희대학병원 비만대사외과 최성일입니다. 교수님 혹시 일단은 시작 전에 좀 사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평소에 좀 음식 많이 드시는 편이신가요? 제가 이제 레지던트하고 펠로우하고 이럴 때 환자 보고 이런 시간들 때문에 쫓겨서 급하게 많이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나이도 좀 들고 여유가 생기니까 일부러도 좀 천천히 소량씩 자주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조금 전까지 먹방 BJ 영상들을 보고 왔었는데 굉장히 많이 드시더라고요. 일반인의 한 대여섯 배 이상 이렇게 많이 먹던데 먹방 BJ들이 좀 일반인보다 많이 먹을 수 있는 게 혹시 위가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좀 잘 늘어나서 그런 건지 이게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글쎄요. 저도 뭐 먹방 그렇게 보진 않았는데 뭐 이런 주제로 유튜브를 한다 그래서 제가 몇 개 봤어요. 근데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먹는 그쵸, 양이. 네. 근데 우리가 위라는 게 보통 크기가 얼마나 냐면 그냥 손바닥 2개 합쳐놓은 거? 요 네. 정도만한가요? 작아요? 뭐 이 정도 되는 볼륨이랄 것도 없어요. 이렇게 납작하게 돼 있으니까 거의 이제 위액이 일부 있고 네. 에어가 조금 공기가 있고 위가 이제 먹으면서 늘어나죠. 많이 들어가면 뭐 한 2리터, 3리터까지도 늘어나게 돼 있는데 그 분들이 먹는 양을 보면 뭐 3리터 이상 되는 경우도 있고 미스테리예요. 저도 의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면 완전히 근육 덩어리예요. 위라는 게. 위 자체에 들어온 음식물을 외부에서 나쁜 균이라든지 음식이 들어와도 다 소독이 되게 돼 있어요. 위에 도착한 음식물을 잘게 부수죠. 그리고 완전히 부쉈다 생각하면은 십이지장으로 내려보내요. 근데 이게 음식물이 들어와서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소독이 됐다 생각할 때까지 이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관략근이 아주 단단한 게 있어요. 그게 열리질 않아요. 근데 이제 먹방을 하시는 분들은 맥시멈의 음식 양을 과연 그 위에서 버티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관략근을 유문을 열어서 십이지장으로 보내면서 계속 먹고 있는 건지 그거는 사실 뭐 검사를 하면서 먹는 게 아니어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씩 뷔페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많이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는 게 위에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떤가요? 그렇게 많이 먹으면 위에가 좋을 일이 없죠. 위는 어느 정도 자기의 용량이 있고 적정한 수준의 음식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뭐 2배, 3배, 많게는 5배 이상 음식이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은 위 점막 자체에도 손상이 갈 것이고 근육이 반복적으로 계속 늘어나 있다 보면은 그거는 용수철 같이 생긴 스프링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늘어났다가 다시 복원돼서 돌아오지만 반복적으로 되고 너무 늘어나다 보면 다시 돌아오질 않는다.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치료도 너무너무 어렵고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렇게 과식을 하는 것은 위 건강에 절대 피해야 될 부분이고 많이 먹는 게 결국은 위를 좀 혹사시키는 이런 게 되겠네요. 또 세계 푸드파이터 대회가 있더라고요.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물을 마셔서 이렇게 위를 늘리는 훈련을 한다던가 이런 말이 있는데 가능한가요? 어떤 훈련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는 근육이 보통 3종류가 있어요. 골격근, 우리 팔다리 이렇게 운동하는 골격근, 그 다음에 이제 평활근이라 그래서 위라든지 장에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장 운동하는 거. 그 심장에 있는 심장 근육이 있고 근데 골격근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임의로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어떤 훈련 방식을 통해서 그런 근육들을 키우는지는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음식을 계속 반복적으로 섭취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위에 있는 근육들이 두꺼워질 수는 있죠. 역으로 정신질환 중에 하나지만 한없이 먹고 토하는 질환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위가 얼마나 늘어나냐 하면은 이쪽 횡격막부터 해서 골반까지 늘어나요. 푸드파이터들의 위 늘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위가에 천공이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대사질환이 생긴다든지 해서 환자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분들에게 주어진 특이한 해부학적이라든지 생리학적인 기능을 극대화시켜서 하는 거지 일반인들이 하기는 어렵고요. 타고나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교수님 그러면은 이렇게 위가 먹다 보니까 늘어난 사람이 다시 적게 먹기 시작하면은
먹으면은 줄어들 수도 있나요? 많이 먹는 사람이 늘어난 위가 다시 줄어드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그 근육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네. 우리의 근육이 워낙에 탄성이 좋기 때문에 네. 원 상태로 돌아오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반복이 되면은 위가 이제 어느 정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수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화력이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만성으로 소화불량이 되고 위, 식도, 역류 질환이 오고 네. 속도 항상 더부룩해 있고 그런 상태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여러분, 오늘도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둘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제가 교수님을 이제 모신 이유는 이제 위를 절제를 하는 부분은 이제 위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체중 조절이 안 되는 환자들 보면은